안녕하세요. 코인지 문부의 코인진입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일단은 CPI 이후에 좀 많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유튜브 업로드를 오늘은 좀 단기적인 시황들이나 좀 앞에 좀 저항 구간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좀 차트 시향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전에 제가 5월 15일 날에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이게 5월 15일 날에 11시 이제 CPI 지수 당일 날이었죠. 당일 날 아침에 제가 이제 곧 비트코인은 5월 15일 부처님이 65K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는 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처럼 어느 순간에 맞춰질 것이다. 그래서 빅롱트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오늘 9시 반 지표 발표로 오르지 않을까. 나스닥 차트랑 똑같이 만들어지려면. 그러면서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악재가 발표가 되면 결과를 떠나 악재 소멸로 호재로 바뀔 것이다. 이 CPI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CPI 발표 전에 60K에서 62K까지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지만은 발표 이후에 이 가격은 더 이상 못 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CPI 예상치는 저는 3.4%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4%로 나오면서 시장은 원래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냐라는 내용까지 나왔을 정도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또 낮아진 상황이었는데, 저는 CPI 지수가 이번에 좋게 나와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제가 뉴스 기사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그런 뉴스들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 또 기대감 뉴스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나스닥이 10시 반에 열렸죠. 9시 반 CPI 지수 발표 이후에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 CPI 발표 연준 금리 인하 전망이 강화됐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제가 유튜브로 올려드리지 않을 때는 이 텔레그램으로 제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15분봉 4년선이 이제 보라 색깔인데 지금 8년선 중앙 지점에 캔들이 와 있다. 이거는 이 노란색까지 갈 거다라는 의지거든요. 왜냐면 이 보라 색깔을 뚫고 난 다음에 이 중앙에 정도로 펌핑이 될 정도면 이 위에 있는 저항 레벨까지는 무조건 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65K까지는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66K를 넘어섰죠. 그래서 이때까지 111일선에는 제가 이 정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111일선이 깨지면 시즌 종료다. 그리고 111일선이 지지를 해주면 올라갈 거다라고 했지만은, 그렇게는 누구나 차트를 보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은, 계속 언급해왔던 얘기지만은 최근 유튜브 업로드 영상에서 정점을 찍으며 긴 영상 속에서 지지를 할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다. 그래서 다른 유튜버들이 매크로나 거시경제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도 어려운 내용이다. 그리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계속 제가 며칠 동안 제 유튜브 영상에서 계속 이런 매크로 경제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많이 영상을 보셔라고 했죠. 저도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는 저평가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정도에 대한 호재는 고평가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 거는 우리에게 더 좋은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가 뭐 한 번에 이해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나름 다른 이 전문가분들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 시야에서 조금 더 제일 쉽게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한 몇 번 보면 이해를 하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제가 이제 이게 유튜브 CPI 발표 전에 제가 생방송을 약 1시간 40분 동안 진행을 했는데,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보고 오늘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할 수 없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력들의 의지를 알 수가 있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의 의지는 올리고 싶어 한다. 왜 그러냐면 111선에 물렸던 애들을 살려주고 떨구고, 살려주고 떨구고, 살려주고 떨구고, 살려주고 떨구고,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왜 살려줬을까? 세력이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오늘 CPI 지수 발표 이후에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를 좀 예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때가 비트코인이 62.5K입니다. CPI 지수가 발표가 나면서 이런 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익 나신 분들 대단히 축하드리고, 제가 이 유튜브 영상에서도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미쳤다 와 이런 채팅을 치긴 했는데, 제가 유튜브 이 CPI 발표 전에 여러분들 여기서 롱을 타세요. 마지막 기회니까. 그러면서 진짜 마지막까지도 고민하는 사람들까지 제가 모두 다 탑승을 완료시켰죠. 그래서 덕분에 제가 오늘 단톡방에다가 수익 좀 나신 분들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 주작이 아닙니다. 그냥 실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3,000달러 수익 나신 분들이나 뭐 2,500달러 수익, 뭐 115% 수익, 이건 온도 코인이네요. 그래서 비트코인 전부 다 이분 좀 늦게 주셨네. 430불, 그 다음에 878% 수익, 거기다가 이분은 6만 1천에 타셔가지고 3,700달러 수익, 뭐 이렇게 전부 다 수익이 다 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그러면 너는 그러면 탔냐라는 것도 궁금해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솔직하게 계획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를 만한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111선이 이탈이 되면 하라는 하겠지만은 이 구간에서 지켜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항상 유튜버 분들은 자기네들은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러면 너는 탔냐라는 질문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얘기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런 수익 인증에 대해서 지금 금방 캡처를 했거든요. 수익 인정을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 유튜브를 처음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저의 신뢰도를 조금 더 저는 높여주고 싶어요. 왜냐면 하도 코인 시장이 그런 신뢰감들이 많이 무너지는 코인 판이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의 캡처를 금방 해서 저의 수익률도 저는 조금 더 높게 죽었거든요. 62,400달러. 이때쯤에 탔었거든요. 이때 부근에. 이때 부근에서 6만 불까지도 내려왔을 때도 그냥 버텼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수익률이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수익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10개 정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111선이 제가 말씀드렸죠. 정배열이 되고 난 다음에 111선이 깨지기 전까지 먹고 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타가지고 지금 5천만 원 수익이지만은 뭐 1억을 먹을 수가 있는 거고 10억을 먹을 수 있는 거고 뭐 50억을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거는요 제가 목표를 잡는 게 아니고 시장이 먹여주는 만큼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부근에서도 뭐 111선 이탈이 안 됐잖아요. 역배열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정배열이 되고 난 다음에 111선이 이탈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그냥 111선 이탈 될 때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비트코인이 10,000달러였거든요. 10,000달러였는데 여기가 20,000달러 돼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갔다 칩시다. 1억을 들어갔는데 2억이 수익 났어. 여러분도 팔고 싶어요? 안 팔고 싶어요? 일단 팔고는 싶잖아. 팔고 난 다음에 보고 싶잖아요. 혹은 2억을 탔는데 여기서 40,000달러거든. 여기에 10,000달러고 10,000달러에 샀으니까 40,000달러면 4억이잖아. 여러분도 팔고 싶어요? 안 팔고 싶어요? 팔고 싶잖아요. 2억에서 우리가 그래도 참았어. 우리는 참았어. 비트코인을 믿기 때문에. 4억이 되면 여러분들 팔고 싶어요? 안 팔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기법을 알면 여러분들 그릇 이상으로도 먹을 수 있는 것도 나오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 그릇에 넘어서서 이 시장이 나에게 주는 수익까지 다 먹을 거다. 그게 기법이, 이 정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111선 이탈될 경우에는 하락이다. 그죠? 이만큼 하락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도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하락이 나오고 1년 동안 하락이 겪게 되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도 뭐 이렇게 해서 쌍고점을 찍긴 찍었었잖아요. 얘는 특수한 경우인데, 이제 여기는 매크로 경제 때문에 오른 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해봤자 비트코인으로 기준으로는 쌍고점이에요. 쌍고점. 그죠? 그래서 111선이 정별 형상에서 깨지면 하락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타면 안 돼. 이게 아무리 111선을 뚫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정배열에서 111선이 깨지고 난 다음에
이런 거는 기술적 반등입니다. 더 큰 추세를 뭔가요? 그럼 언제 줘야 되냐면 역별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제일 높은 이평선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보라 색깔이 제일 위에 있을 때 4년선과 이 흰 색깔이 2년선, 빨간 색깔이 1년선 이렇게 차례차례로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111선을 뚫었을 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야 되는 거고 이때 사면은 안 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일단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짧게 한번 보고 갈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단기적인 이제 추세는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저항 레벨, 그리고 확실하게 지금 비트코인이 찐반등이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거 영상을 한번 제가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일봉상으로는 61선을 뚫을 것이다 라는 관점입니다. 이때 비트코인이 일봉상으로 61선 위로 뚫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봉상으로 61선을 뚫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뚫었고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이 63K에서 행보하고 있을 때, 내려오고 있을 때 이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1선 위에서 뚫고 있었습니다. 이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8일 동안 60에서 위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S&P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이상으로 놀고 있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저평가되어 있고 비트코인은 이제 막 111선을 두 번째 터치가 되었거든요. 나스닥은 처음에 터치를 하고 두 번째 부근에서는 부근만 오고 61선 뚫었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때 나스닥처럼 부근에 와가지고 이제 나스닥처럼 차트가 똑같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기서는 타점을 잡는 방법이고 큰 그림이 일봉상으로는 큰 흐름에서는 60일선을 위로 안착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미리 이 비트코인은 여기 있을 때 이 구간에 해당되고 있을 때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1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여기서 만약에 63K가 떨어지면 제가 111선까지 내려올 거라고 미국 경제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미국 경제가 그래도 단단하긴 하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111선을 지지를 잘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111선 내려오기 전부터, 그래서 111선 지켜줄 겁니다. 63K가 깨지면 111선까지 온다라고 미리 말씀드렸고 오면 지켜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저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두 번째 하락이 왔을 때 있잖아요. 올랐다가 여러분들 왔을 때 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까봐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는 5월 13일 3일 전에 올려드렸던 내용입니다. 최근 영상이죠. 일단 지금 비트코인 시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상승파동 뭐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있는 거는 다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5파동이 있고 상승파동은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락파동은 3개의 파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파동이 나왔을 때 A파가 나오죠. A파 하락이 나오고 B파의 상승이 나오고, 여기가 중요한데 이 A파의 이 하락분보다 C파의 하락이 커지면 A파의 이 하락 저점인 레벨을 C파동이 이거를 이탈할 경우에는 이 한 사이클이 그냥 거짓말이었다. 그래서 이 C파가 하락이 되면 시작됐던 레벨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왜 보여주냐면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하락에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어디가 하락 A 파동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엘리어 파동은 뭐 결과론적이다, 결과가 나와야 아는 내용이죠. 그때서야 A 파동 여기였고 B 파동 여기였고 C파를 이만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만큼이나 상승을 되었군. 이미 상승하고 난 다음에 지나간 차트를 분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기준이 있죠. 일봉상으로 정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111선이 이탈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111선 레벨이 저는 하락 A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락 A파로 보고 있고, 이 하락 A파의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하락 C파가 또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잘 지지해주고 있고, 그 기준을 111선이 처음에는 여기서 하락 A 파동에, 이거를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뭐 상승 파동이 이어와 있잖아요. 근데 하락 파동이 3파동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이게 하락 A파, 반등의 B파죠. 그 다음에 C파가 있는데 C파가 이 A파의 하락을 깨지면 안 돼요.
그 깨지면 이 전체 파동이 무너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오른 만큼 이만큼 내려와요. 그래서 111선에 대해서 지켜줄 것이다라는 뭐 매크로 경제 혹은 거시 경제, 그리고 뭐 나스닥 프랙탈로 봤을 때도 근거를 거의 한 크게 대목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를 여러분들에게 꼭 정리를 좀 드리고 싶겠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제가 일단 4시간 봉상으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때 이제 일단은 찐 상승이 맞다. 왜냐하면 제가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잠시 하락을 했을 때 이 프랙탈을 구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언제 이 구간에서 찐 반등이 나오냐면 224일선 이 빨간 색깔 보이죠? 224일선 이 빨간 색깔을 지지를 해주었을 때 큰 파동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4시간 봉상으로 지지가 아니고 그냥 강하게 뚫어버리죠. 그럼 이때 파동보다 매수세가 더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되고, 이 1년선을 뚫었기 때문에 448일선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시간 봉상으로 448일선을 뚫어준 거는 저는 이 기준을 뭐라고 부르냐면 엘리어 파동 1파라고 부릅니다. 이 뚫어주면. 그래서 이 1파 라인을 지지를 해주면, 지금 현재 65.7K, 8K 부근을 지지를 해준다면 엘리어 파동 1파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정고점을 가기 전에 초입 단계입니다. 아직까지도 뭐 진입을 못 하신 분들은 지금은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면, 최대 보수적으로 보시려면 이게 제일 정확하죠. 시간봉이 크면 클수록 신뢰도가 높으니까 일봉상으로는 65.3K 2레벨 61선만 지지를 해주면 된다. 근데 이게 지지를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라는 또 그 말씀드렸죠. 매크로 경제나 거시 경제 말했기 때문에 111선을 지켜주는 이유뿐만 아니라 61선도 지켜줄 것입니다. 예, 지켜줄 것이고, 왜 그러냐면 일단 나스닥만 보면 됩니다. 나스닥은 깨지지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기다렸죠. 그 다음에 기다렸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나스닥이나 저희 111선이라는 기준이 있으면 비트코인이 얘네들이 나스닥이나 S&P나 똑같이 차트를 그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S&P 같은 경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우리가 3월 11일 날에 1억이 왔잖아요. 곧 이 정고점을 뚫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곧 임박했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언제 상승을 하냐면 뭐 여기서 조금 이렇게 상승을 할 겁니다. 상승을 할 건데, 여기서 일단은 이 위에서 뭐 살짝 치다가 뭐 이러면서 박스를 살짝 위에서 상단에서 박스를 그릴 건데, 언제 상승을 볼 수가 있냐면 5일선이 61선을 크로스했을 때, 혹은 그 전에서야 그때 출발의 신호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프랙탈을 보고 있죠. 여기 뚫어줬을 때 5일선이 이거거든요. 5일선이 이 초록 색깔 61선 뚫어줬을 때, 그때서야 며칠 뒤에 큰 상승이 나오죠. S&P 같은 경우도 뚫어줬을 때 이 박스권을 뚫고 더 큰 상승이 나오죠. 그럼 이게 그날이 비트코인이 1억이 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정고점 1억을 뚫기 직전에 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 다른 유튜버를 보고 다른 유튜버들은 뭐 조금 더 내릴 것이다 라고 많은 얘기들을 해왔지만은 저는 지켜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거시경제, 매크로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큰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천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수익 나신 분들은 솔직하게 축하할 일이지만은 딱히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근데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 존버를 하고 계신 분들, 이 비트코인 1억에서 알트를 타가지고 비트코인이 이만큼 하락했으면 2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알트들은 뭐 20% 이상이겠죠. 최대 뭐 50% 마이너스까지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도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혹은 그런 분들도 제 유튜브를 보고 쓸데없는 손절은 안 하게 되는 거죠. 바닥에서 손절을 할 뻔했죠. 이 111선이 오면 공포거든요. 그래서 이 111선이 이탈이 되면 시즌 종료라서 이때 차라리 손절을 해라. 지금은 손절할 구간이 아니다. 여기서 지지를 해준다면 여러분들 한 번 더 살려주는 경우가 될 거고, 111선이 터치가 한 번 되었기 때문에
정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111선을 3번 이상이 터치가 됐을 때, 그때 만약에 알트들이 물려 있으면 좀 위험한 곤란한 상황이겠지만, 지금 정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번 터치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번, 3번 터치가 되려면 쭉쭉쭉 올랐다가 또 111선 터치, 쭉쭉쭉 올랐다가 3번 터치 됐을 때가 좀 위험해, 신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일단 최종적인 비트코인의 저의 최고점의 예상치, 감히 저는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가격에 대한 예상치보다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111선이 이탈이 되었을 때, 111선이 이탈이 되었을 때 저는 고점이라고 보거든요. 과연 그 레벨을 정확하게 맞춘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세력들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세력들도 물량을 누구한테 팝니까?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때문에 개미들이 매수세가 얼만큼 들어오냐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가격은 정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위해서, 혹은 저의 분석력을 그래도 신뢰를 많이 하니까 궁금해 하실 내용들을 오늘 어디까지 보시냐, 저의 비트코인을,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을 보시면 이게 첫 파동이 만들었던 지점부터 클릭을 해서 고점을 찍고 111선을 터치를 합니다. 111선 터치를 하면 2.618이 나오죠. 모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2.618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618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618이 정도 왔을 때 고점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파동에서 다음 고점은 어딘지, 이 파동에서 다음 고점은 여기까지 나오는 게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피보나치 수치들을 여러분들 저장을 하셔서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파동의 시작점, 이 896일선은 전 세력들만이 뚫을 수 있는 영역이고, 이 896일선이 이제 마지막 역배열 구간이잖아요. 이걸 뚫어주면 이제 정별이 만들어지잖아요. 낮은 이평선들이 위로 싹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엘리엇 파동 1파의 기준, 이제 큰 세력들이 들어오는 추세, 정별이 곧 만들어지는 시작의 파동이죠. 이러한 파동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여기서부터 나왔. 이 파동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이 파동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시작점을 찍고 다시 여기 고점을 찍고 111선을 찍죠. 그러면 2.618을 잘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럼 2.618은 160K까지 저는 다음 사이클의 마지막 종착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제 유튜브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마지막에 보시면 비밀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말고 이전 영상도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도 거시경제 총정리, 이번에는 시장과 연준의 목표가 동일하다. 결코 증시는 하락하지 못한다. 3분기 유동성 공급으로 대규모 부장은 확정된 운명이다. 이거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트코인 61K 때 제가 상승한다, 111선을 지지하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실제로 111선을 지지를 하고 지금 현재 61선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 파동이나 과거 영상을 다 보시면 저는 이 파동을 전부 다 맞췄어요. 시기까지도 맞췄고. 그러니까 거짓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과거의 영상에 다 증거로 남겨져 있으니까 그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다 맞춘 것도 저도 실감이 안 나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 마지막 코멘트는 저도 이 영상처럼 유튜브를 한 이유거든요. 유튜브를 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마무리를 하고, 어쨌든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지금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자면 비트코인이 종거점을 뚫기 전에 나오는 확실한 파동이 나왔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설명을 드렸지만은 설명을 이미 들었어요. 종고점 뚫는다고. 그래서 알트도 이 종고점을 뚫어야 전체적인 알트장이 나올 겁니다. 종고점을 뚫기 전에 지금 그 파동이 포착이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잘 되기 직전을 생각해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누구랑 얘기하고 싶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미치고 팔짝 뛸 때, 그런데 이 얘기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너무 외롭고 미칠 것 같을 때, 이런 감각이 든다면요, 금방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